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저희는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이론 항목의 자본 파트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자본의 기본적인 개념, 차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항상 둘이가 세트로 같이 다닌다라고 얘기 드렸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이익잉여금이 잉여금의 처분 부분과 임의적립금인데 임의적립금은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서 주로 잉여금 처분과 관련된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이익잉여금 지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익잉여금, 잉여금의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고요. 손익거래에서 얻어진 이익, 우리가 자본거래에서 얻어진 이익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손익거래에서 얻어진 이익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요. 이는 당기순이익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은 법인기업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가 되고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보실 내용이 바로 이 이익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이라고 했는데요. 개인기업은 이런 분류가 필요 없죠. 왜? 개인기업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그대로 자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류가 필요 없지만 법인기업은 자본의 분류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시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 시간 우리가 충분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살펴볼 저희 이익잉여금, 이 이익잉여금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까지 있는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건 이익준비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먼저 이익잉여금 항목의 첫 번째 나오는 이익준비금은요. 이익을 준비하는 금액이 아니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준비를 해놓아라. 뭐를? 마이너스가 발생하거나 다른 상황을 준비해 놓는 금액을 말하는데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규정된 금액의 조건에 의해서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처리한 금전에 대한 이익배당 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는 것이 그 배당 총액이 아니라 금전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라고 하는 건 현금 배당을 얘기합니다.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금액이 있을 때 그 배당액의 10분의 1 이건 법정 최소액입니다. 10분의 1 이상을 무조건 적립을 해라. 이게 상법에 규정된 법정 적립금에 해당하고 이 법정 적립금에 의해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자본에 전입을 하거나 자본금의 편입을 자본금으로 변신을 시키거나 잉여금이 당기순이익이라면 결손금은 당기순 손실을 말하거든요. 즉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해뒀다가 결손금이 생기면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게 충당을 해라. 이익준비금은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자본금으로 짜잔하고 변신을 시키거나 결손금 보전에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한다. 자본금으로 바꾸는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이익준비금이 대변에 있던 자본이니까 차변으로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증가되게 되는 회계처리가 되게 될 겁니다. 이익준비금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을 하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잉여금도 자본 분류고 자본금도 자본 분류잖아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변신시킨 거기 때문에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금 변동이 없다. 이를 우리는 무상증자라고 하고요. 형식적 증자라고 합니다.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납입금을 받은 건 아니다. 내부 거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기타 법정적립금은 법정적립금 말고 기타 추가적인 법령에 따라 적립된 금액인데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이 대표적인데 실제로 잘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임의적립금은 채권자와의 계약이나 기업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유보한 금액인데 기타 법정적립금이나 임의적립금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익잉여금 안에 이런 항목이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해주셔도 되겠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중에 미처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에서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올해 발생한 당기순위를 더한다? 예를 들어서 전기에 넘어온 잉여금이 100원이 있는데 올해 당기순이익이 900원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잉여금은 전체 금액이 1000원이다. 이 1000원 중에서 처분한 금액이 있다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우리 회계상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결산하는 시점에서 전기에 넘어온 잉여금에 올해 발생한 당기순이 보태지면 미처분 사용하지 않은 잉여금이 되고 결산을 통해서 차기로 2월 시키면 2월 되었을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두 가지 용어가 그냥 우리는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고요. 실제 실무적인 회계 처리는 중요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걸 따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결산에서 발생한 결산하고 난 뒤에 당기순이익에 의해서 올해 계산된 금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 결산 통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는 전기에 넘어온 잉여금이니까 2월 이익잉여금이다. 이게 시기적인 차이니까 우리는 비슷하다. 조금 심하게 하면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변동 항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서 매년 합산돼서 금액이 관리가 되게 되고요. 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의 일부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잉여금이 증가하지만 만약에 손실이 발생한다. 당기순 손실이 발생하면 잉여금은 당연히 차감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잉여금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 이 배당은 두 가지 방법이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배당을 하게 되면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적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잉여금의 처분, 모아둔 잉여금을 사용한다.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한다? 현금 배당을 하건 주식 배당을 하건 어느 정도 금액을 처분하고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는지 정리된 서류가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실무적으로는 자동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참고로 보실 서식이긴 한데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거나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서류이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결산하고 난 이후에 작성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에 넘어온 잉여금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하고 남아있는 잉여금이라는 거죠. 그 금액에 올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이 있다면 이 두 가지 금액은 합해질 겁니다. 합해져서 최종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되게 될 거고 이건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거죠. 이 금액 중에 일부를 처분을 할 건데 이익준비금에 적립을 한다. 이익준비금 법정 적립금이다라고 얘기 드렸죠. 금전 배당액의 10%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에 적립을 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겁니다. 문제는 배당은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주식 배당을 할 수도 있는데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을 쓸 것이고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을 쓸 겁니다. 참고로 저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어디서 살펴보셨냐면 자본 조정 항목에서 살펴보시긴 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업확장 적립금 기타 사업에 적립된 금액도 있네요. 결론은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잉여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 잉여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표기하는 서류이다. 말 그대로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계산해 놓은 서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잉여금을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잉여금 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해서 계산됩니다. 왜? 당기순이익이 먼저 나오셔야죠. 결산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결산은 언제 한다고요? 12월 31일 날 하죠.
12월 31일에 결산하면 손익계산서 제일 먼저 마감하게 되는데 손익계산서 마감해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해냅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당기순이익이 있다. 이게 개인기업이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왜? 이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그냥 자본금으로 증가만 시켜버리면 되지만 법인기업은 다르다라는 거죠. 손익계산을 계산된 당기순이익이 9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900원을 어디로 보내느냐?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보내게 됩니다.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기에 넘어온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당기순이익을 합산하게 되거든요. 예컨대 전기에 넘어온 잉여금이 100원이 있다면 올해 발생한 당기순이익, 즉 손익계산서에 가져온 이 당기순이익을 잉여금에서 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되냐? 전기금액 100원에 올해 발생한 당기순이익 900원을 더할 거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 1000원이라는 금액을 이제 회사가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건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란 이름으로 관리가 되는데 실제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손익계산서가 잘못되어 있다. 정기 결산하면서 손익계산서가 틀렸다면 잉여금 처분계산서 금액도 틀릴 것이고 결론은 재무상태표도 틀린 금액이 반영되겠죠.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개의 어떤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익잉여금 일부를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고 이걸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 처분을 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배당할 때는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도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건 잉여금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하는 것부터 살펴볼 건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일부를 주주들에게 뭐로 배당한다? 현금으로 배당한다. 이걸 현금 배당이라고 하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에 처분하지 않은 잉여금 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준다. 근데 오늘 내가 준다는 아니고 현금으로 줄게,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걸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항목 중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현금 배당했을 때는 항상 뭐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되냐? 이익준비금도 항상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현금 배당을 하면 그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무조건 적립을 하셔야 된다. 법정 적립금이죠.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따로 적립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셔야 된다. 이걸 우리는 법정 최소액이라고 하고요. 10% 금전 배당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한다는 겁니다. 관련 회계처럼 보시죠. 1번 예제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얼마를요?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배당한다. 그리고 그 배당액의 10% 최소액이죠. 이게 무조건 10%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 이상입니다. 더 해도 되는데 우리는 10%만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 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배당하는 건 미지급 배당금으로 가시고 법정 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의 금전 배당액의 10% 적립이 되게 되겠죠. 대부분 회계 처리에서도 이익준비금에 대한 금액은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현금 배당액인 미지급 배당금의 일반적으로는 10% 최소액이죠. 이 금액이 적립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2월 이익잉여금은 2월 잉여금이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표기하셔도 그게 문제 될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실무적으로는 회계 처리할 때는 미처분보다는 2월 이익잉여금이 맞습니다. 자, 2번 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의된 현금 배당이 우리가 현금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는 거죠. 100만 원을.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이 감소하면서 대변에 현금을 100만 원 지급하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볼까요? 이익준비금은 사실은 금전 배당액의 10%를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이다. 이건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 자본 전입을 하거나 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익준비금 100만 원을 자본으로 전입한대요. 결론은 이익준비금을 뭐로 만들겠다? 자본으로 짜잔 변신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게 되면 이익준비금이 감소하면서 대변에 자본금으로 처리가 되게 되는데, 이 처리는 자본금이 실제로 증가는 합니다. 자본금이 증가는 하지만 자본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준비금을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증가해? 결론은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고요. 이를 우리는 무상증자, 형식적 증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현금 배당에 관련된 배당하는 거, 이익준비금 발생시키는 거, 이익준비금에 대한 자본 전입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보실 내용은 주식 배당입니다. 발생한 잉여금이 있을 때 주주총회에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배당한다. 우리는 현금 말고 주식도 줄게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주식 배당이고요. 잉여금을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게 됩니다. 주식 배당을 실제로 지급할 때 대변에 자본금 계정이 기록되게 되고, 그 전까지 주식 배당을 하겠다라고 한 건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갑니다. 1번 예제 보시죠.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잉여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주식 배당을 하기로 결의했다. 현금 배당이 아니라 주식 배당이죠. 따라서 2월 이익잉여금이 100만 원 감소하면서 대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임시계정을 씁니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겠다라는 게 미교부 주식배당금이고,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해주면 이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감소하겠죠. 차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줄면서 주식을 실제로 배당해 줬으니까 대변엔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현금을 배당을 하기로 했어. 그때 쓰는 건 미지급 배당금이죠. 그건 부채입니다. 근데 주식을 배당하기로 했다. 이때 쓰는 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인데, 얘는 부채가 아니라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자본금은 증가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건 아니죠.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 총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구분해 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한다? 즉 배당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회계 처리를 살펴보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잉여금을 처분한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때는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미지급 배당금을 쓰게 되고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쓰게 됩니다. 현금 배당은 주주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현금을 주겠다라고 결의한 거라면, 주식 배당은 현금이 아니라 뭘 주겠다? 주식을 주겠다라고 결의한 거죠. 받는 입장에서는 현금이 좋으냐, 주식이 좋으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배당 총액을 전부 다 현금으로 주거나 전부 다 주식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는 현금을 주고 일부는 주식을 지급하게 되는데, 현금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이 외부로 유출하죠. 자산 자체를 지급하는 거니까. 다만 주식 배당은 순자산이 외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주식이 발행돼서 지급한 거고, 내부적으로 처리된 순자산의 금액은 변화는 없죠. 마이너스 형태로 되기는 하지만 이 주식이 자본금이 밖으로 빠져나가진 않았지만 그 소유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 주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본이 마이너스 형태는 되지만 실제로 외부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회계 처리는 현금 배당하게 되면 2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미지급 배당금 현금으로 줄게 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지급하게 되면 이 미지급 배당금을 감소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겠죠. 반면에 주식 배당금은요, 2월 이익잉여금이 줄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나중에 주식을 줄게 라고 한 거죠. 실제로 지급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줄어들면서 자본금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 총액이 줄어듭니다.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하지만 자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반면에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양쪽의 극단적인 차이는, 현금 배당은 잉여금이 감소한다.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현금이 줄어요. 이거는 외부의 실질적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주식 배당은 잉여금이 준다. 얘는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죠. 이걸 형식적 거래라고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현금 배당을 받는다. 우리 회사가 배당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럼 돈을 받는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 배당을 받으면 현금이 증가하면서 배당금 수익이 발생할 거고요. 수익이 발생하면 대부분 원천징수가 발생합니다.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예수금이 발생한다. 맞습니까? 돈 주는 게 예수금인데 아니죠. 보셔야 돼. 급여같이 돈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를 할 때는 예수금이 발생하지만 우리가 주주다.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이라면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나중에 세금을 내셔야 돼. 그럼 배당 받을 때는 원천 징수라면 이게 예수금이 아니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선납세금이 나오셔야 돼요.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저희가 부채 항목을 하면서 예수금을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원천 징수를 하면 예수금이 생길 수도 있고 선납세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수금은 회사가 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부채 형식이다라고 한다면 선납세금은 돈을 지급할 때가 아니라 받을 때 원천징수죠. 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하면 세금을 먼저 낸 것이다. 선납세금은 자산의 유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현금 배당을 받으면 현금을 받고 배당금 수익이 생길 거고 만약에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선납세금으로 세금을 마이너스하고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 선납세금은 대변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변에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 배당금 수익이 100원인데 그 중에 선납세금 10원 빼고 원천 10원 빼고 90원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90원이 될 거니까 원천징수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주식 배당을 받는다. 주주 입장에서 주식을 배당을 받으면 주식 배당을 주식은 받았는데 당장 플러스 되는 건 아니에요. 주식 배당을 받는 주주는 회계 처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주식 배당을 받았는데 회계 처리는 없어. 실질적인 플러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지냐? 주식 개수가 달라집니다. 주식을 더 받았으니까 주식 개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그 당기면 증권 금액에 주식 개수가 늘어나니 주식에 대한 단가가 하락합니다. 보유 중인 주식의 단가가 하락하는 거죠. 그럼 언제 수익이 발생해? 이 주식을 처분했을 때. 주식 단가가 하락했으니까 장부상 금액이 하락했으니까 처분이익이 커지게 되죠. 나중에 주식을 처분했을 때 실제로 그걸 이익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잉여금의 처분은 사실은 현금 배당이 어떻다, 주식 배당이 어떻다까지만 정리하셔도 되지만 욕심을 조금 더 내서 배당을 하는 회사에 대한 처리도 설명드렸지만 그 배당을 받는 주주 입장에서 받는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셔야 되고 현금 받을 때는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지만 주식을 배당받았을 때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까지 내용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제가 앞서 학습하면서 몇 번 나왔네요. 유상증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무상증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증자, 자본금이 증가되는데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다라는 거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유상증자는 실제로 주식을 실제로 발행하고 그 주식 발행에 의해서 자본금이 증가되는 걸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이건 주식을 발행하고 납입금을 실제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발행되면서 차변에 자산이 실제로 증가하는 걸 유상증자라고 하고요.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고 통장에 들어온 돈은 발행금액이죠. 이 발행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액면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이게 무상증자입니다. 이걸 우리는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증자, 진짜로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무상증자는 형식적 증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익준비금이 감소하면서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다. 이익준비금은 잉여금 처분할 때 금전 배당액 일부를 적립해 놓은 건데 이익준비금을 무엇으로요? 자본금으로 짜잔하고 변신시킨다? 이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무상증자라고 하는데 자본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자본금만 증가되죠.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니까 자본금이 증가했지만 현금을 받은 건 아니니까 잉여금이 줄면서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유상증자를 실질적 증자라고 하고 무상증자는 형식적 증자라고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네요. 관련된 회계 처리 예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 예제 문제 하나 살펴보실까요? 다음 중 자산의 증가도 없고 자본의 증가도 없다. 자산의 증가가 생기고 자본도 증가한다라면 자산 증가하면 당연히 자본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실질적인 증자, 유상 증자가 되지만 자산의 증가도 없고 자본 증가도 없다. 즉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자본 안에서 기본적인 변동만 생기는 걸 묻는 건데 이건 대표적인 무상 증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자 가보죠. 다음 중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 분류된 항목이 어떤 거냐라고 물었는데 자 기억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 이익 준비금이다 라고 했고요. 니은 액면 주식의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죠. 지금 감자를 했는데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 감자는 자본금의 감소잖아요. 우리 회사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이걸 주주들한테 나가지 않고 싸게 샀다는 뜻이겠죠. 회사가 가지고 있다. 이걸 감자 차익이라고 하죠. 기억에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분류이고 니은에 나오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디귿에 있는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대한 항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익잉여금 관련된 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사실은 이익잉여금이 설명이 잘 안된다, 이해가 잘 안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요. 앞쪽 항목의 내용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정확하게 정리하시려면 앞부분부터 정리를 다시 하시고 한 번 더 봐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자본의 마지막 내용 임의적립금이라고 있는데 임의적립금은 법정적립금이 아닌 그 외적인 걸 임의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확장 적립금이나 배당평균 적립금 등이 있는데 이런 항목이 있다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은 회계처리 하나만 살펴보죠. 정기 주주총회, 주총에서 잉여금, 미처분 잉여금 중에 40만 원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뭐 똑같죠. 잉여금을 배당을 하거나 잉여금을 적립을 하는 구조나 똑같은데 자본 항목이니까 대변에 있는 2월 이익여금 40만 원이 감소되면서 얘를 뭐로 하겠다? 배당을 하는데 현금 배당하면 현금 줄게 라고 하면 미지급 배당금 주식 줄게 주식 배당을 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갔듯이 지금은 사업 확장 적립금에 적립을 하니까 대변에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거래에 대한 기출 예제 문제, 마지막 문제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건데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해서 자본 조정으로 처리한다. 전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몰라요. 자기 주식이라는 개정이 있는데 자본 조정 항목이죠.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일시 보관 후 재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면 그게 자기 주식이 되는데 이건 액면 금액이 아니라 실제 구입한 금액 그 취득 원가를 장부상의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이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플러스 항목이죠. 이건 자본 조정이 아니라 플러스니까 뭐로 가야 돼? 자본 잉여금으로 가셔야 됩니다. 2번이 틀린 설명 같고요. 3번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미계상된 금액을 자본 조정의 처분 손실로 간다. 즉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처분 금액이 마이너스다 라고 할 때 처분이익이 있다면 처분이익을 먼저 상계 처리해라.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항상 두 개가 세트로 간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을 반드시 세트로 같이 갑니다. 이익잉여금 즉 결손금을 처분하면서 상각되지 않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즉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 처분하는데 말 그대로 다른 거 보지 말고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에 자본 조정 항목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자기주식 처분 이익부터 먼저 상계해야 된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틀린 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 저희는
자본 항목 중에 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전체 자본에 대한 내용 정리를 다 하였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자본 항목은 암기할 것도 조금 많고 외워야 할 것도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자본 관련된 출제 유형 연습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파트는 반드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